네, 26학년도 수능 영어 31번 지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4번과 그다음에 그 칸트 지문 34번이었나요? 그 지문이 제일 화제가 됐는데 사실 31번이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논란이 돼야 되는 지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1번은 정답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어, 아마 그래서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만약에 정답이 잘 안 나왔다라면은 분명히 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은 어, 빈칸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단어죠. 단어에서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뭐 1번부터 수익성, 그 다음에 통합, 통일, 혁신, 그다음 평판, 도덕. 예, 뭐가 들어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바로 보죠. 초기에 곡물 거래 회사들은요, 굉장히 활동적이었는데 surplus, 잉여죠. 잉여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식량이 부족한 지역들 모두에서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은 곳과 생산량이 굉장히 적은 곳 두 군데 모두에서 굉장히 활동적이었다라고 하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러한 회사들은 그것을 그들의 비즈니스로 만들었는데 바로 뭐냐면은 가목적어, 직목적어죠. 진목적어죠. 수요와 공급의 상태를 아는 것이 그들의 비즈니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즈니스가 회사가 아니라 이제 업무라는 것이 되겠죠. 어디서 많이 생산을 해낼 수 있고 어디에서 생산을 별로 못하고 어디에서 많이 원하고 어느 곳에서 별로 원하지 않고를 알고 있어야지 거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지를 회사들이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뭐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는 그들의 빈칸에 있어서의 관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쇠였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비교적 시크릿이 이제 비밀이죠. 그럼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비밀 유지를 하면서 활동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당연히 회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수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봤을 때 상식적인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수익성과 연관이 깊어야 할 겁니다. 거의 네. 자, 아무튼 이 정보 유지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주로 가족 타이스, 그러니까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인 거죠. 그다음에 신뢰, 그다음에 로열티, 우리 충실, 얼마나 서로 의리가 있냐, 뭐 충실도가 있냐 이런 거에 기반해 가지고 회사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회사들은 커머디티, 바로 저는 이 단어가 조금 출제하는 데 있어가지고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커머디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재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화라고 하는 거는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그 공산품인 경우가 많아요. 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코모디티의 교환, 재화가 교환된다. 이게 당연히 이제 돈과 교환을 하는 거겠죠. 파는 거겠죠. 사고 파는 거겠죠. 그리고 commodities, futures, markets. 자, 여기서 future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게 쓰였어요. 그죠? 이거 너무나 익숙한 단어인데 뭔가 이상해. 그죠? 재화 미래 시장의 부흥 때문에 이 회사들이 곡물 거래 회사들이 이제 이익을 얻게 되었다. 1800년대 중반에 나온 건데, 자, 여기에서
곡물이랑 재화랑 뭔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커모디티가 재화라는 뜻이 아니고 퓨처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에 관련된 거는 맞는데 정확하게 여기서 퓨처가 왜 쓰였는지는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긴 미래인데 왜 미래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어 근데 궁극적으로 이 두 개의 단어를 몰라도 문제풀이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 문제를 풀어 가지고 답을 도출하는 게 그러니까 뭐 수험생들은 이제 좋은 대학교 가야 되니까 그게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라고 할까? 예. 이 뭐 이해할 수 있는 건데 학생의 입장으로. 근데 출제자의 입장으로서는 단순한 입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출제자의 입장으로서는 학생들이 이 영어 글을 읽고 어떻게 이해를 할까에 대한 이해 시나리오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이해 시나리오가 커모디티 여기 이견 여기선 재화가 아니라 기초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석유, 원유, 그다음에 쌀 1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크루드한 원래 그 누가 생산하든지 간에 서로 간에 그냥 완전 별 차이가 없는 음, 그런 1차적인 기초 상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재화가 아니라. 예.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예. 근데 지금 수험생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수험생들이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 이 단어를 봤을 때 어떻게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왜 그러냐면은 아 그럼 모든 거를 다 이해하게 써야 되냐?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 아, 영어 글에서 전문 용어로서 제시를 한다라는 건 무조건 부연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영어 독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의 메커니즘은 기본 단어를 도구로서 새로운 용어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를 하는 게 영어 독해 시험의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기본 어휘와 여기에서 신용어라고 하죠. 새로운 용어. 우리가 이번에 학습해보자. 우리가 이번에 뭔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 보자라고 하는 그 신정보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단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 어차피 기초 단어로 그거를 이해할 거니까. 기초 단어를 도구로서 그걸 이해할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지금 커머디티는 기초 단어의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초 단어로서 우리가 이걸 도구로 써가지고 지금 여기서 새로이 이야기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알아들어야 되는 건데 기초 단어가 도구로 사용해야 될 아, 뭐라고 할까?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그 단어가 세미 전문 용어처럼 사용이 돼 버렸어. 예. 누가 커머디티를 보고 기초 상품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냐고.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출제자는 이걸 다 이해하라는 내용, 다 이해하라고 출제한 게 아니에요. 저도 물론 알죠. 다 이해하라고 출제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수험생이 기초 어휘를 도구로서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시험으로서 기초 어휘가 전문성이 조금 들어가 버리는 거는 그 메커니즘에서 좀 벗어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뒤에 글을 이렇게 읽어 보면은 결국에는 어렴풋이 커모디티가 뭔지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려줘요.
예, 조금 어설프게 알려줘요. 그리고 그냥 끝나거든요. 좀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저는 좀 완성도가 예,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 분명히 이 곡물 거래하시는 분들이 읽으면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수험생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쫙 지금 답이 쉽게 나와 가지고 그냥 넘어간 거지. 이거를 이 퓨처 얘기도 할 건데 이걸 압축적으로 표현을 해 가지고 이거를 짧은 시간 안에 빠바박 이해를 해 가지고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하냐 안 하냐라고 봤을 때는 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말 그대로. 여기 쉽게 얘기하면 여기 단어를 다 줬고 그것만 갖고 봤을 때 추론할 수가 있냐 없냐라고만 물어보면은 추론할 수 있죠.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그걸 어떻게 추론해? 그러니까 추론이 가능하냐 마냐의 문제를 떠나서 추론에 대한 핍진성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그게 개연성이 있는 시험의 이해 시나리오냐? 이해 시나리오가 개연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핍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해 시나리오가 좀 핍진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출제자가 야 이런 거는 기초 재화로 이해하지 말고 그냥 뭐 재화라고 생각하고 그냥 읽어도 상관없어라고 만약에 시나리오를 짰다면은 그건 허술하죠. 그건 너무 그건 너무 허술하지. 수능 시험인데 그냥 어차피 이거 재화로 이해해도 큰 문제 없으니까 뭐 일단 이렇게 했다. 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할 말은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진지하게 보지 않겠죠. 그 다음부터 이제 수능 지문에 대해서 아무튼 어 여기서도 이제 기초 대화입니다. 기초 대화의 future market 미래 시장 굉장히 신기한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 시장의 부흥 때문에 이제 이익을 얻게 됐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낙농업 시장은 원래부터가 언스테이블하다, 불안정하다. 왜냐면은 수확 양에 있어가지고 변화 때문인데 다양한 기후 패턴과 다른 요소들 때문에 뭐 생산량이 뭐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이러면은 뭐 그와 동시에 당연히 가격이 널뛰기를 하겠죠. 그러면 나쁜 마음 먹고 막 비싸게 팔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던가 아니면 그냥 안 사버리던가 이렇게 좀 아수라장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은 locking in prices by buying and selling grain for future delivery. 자, 이 부분이 저는 조금 너무 흡진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보세요. 가격을 locking in. 일단은 락크가 잠그는 거죠. 가격을 여기서 고정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곡물을 사고 팔아 가지고 가격을 잠그는 겁니다. For future delivery. 미래의 배달. 이제 나중에 갖다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곡물을 미리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1톤에 뭐 3만 달러 뭐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하는 거예요. 가격을. 그리고 그거를 한 3월 달에 그 계약을 해가지고 10월에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퓨처 딜리버리가 이제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그렇게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걸 하냐? 나중에 미래에 갔을 때 수확량이 안 나오면 어떡해? 그러면 막 또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가격을 너무 높게도 너무 낮게도 아닌 딱 어떤 중간 지점으로 잡아가 가지고 가격을 고정을 시켜 놓겠다 이겁니다. 자, 근데 지금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되게 잘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지금 설명 없이 그냥 퓨처 딜리버리를 위해서 곡물을 사고 판다. 그래서 가격을 고정시킨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를 과연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 왜냐면은 지금 보세요.
나중에 내가 배달을 해줄 테니까 미리 곡물을 사고 팔자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리 사고 판다라고 얘기를 하지 퓨처 딜리버리를 위해서 사고 판다라고 하면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 행위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이 존재하는데 그 표현과 너무 결을 달리하는 쉽게 얘기하면 여기 종사업자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표현인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알아듣기가 너무 어렵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시간을 뭐 많이 주면 상관없어. 근데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풀어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미리 in advance라는 말을 충분히 넣을 수도 있는데 왜 안 넣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뒤에 그냥 buying and selling grain in advance for future delivery. 이 정도만 해도 이 정도만 해주면은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뭐라고 할까? 답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너무 혈안이 돼서 만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 출제자가. 예. 그리고 수험생이 이거를 읽고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까를 고려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답을 내는 데는 그런 걸 고려했겠지만 그 외적으로는 어, 제가 봤을 때는 큰 생각이 별로 그렇게 큰 생각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elp these firms to minimize such risks. 그래서 미리 그렇게 가격을 고정을 해 놓는 게 그러한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합리적입니다. 아, 곡물 거래 회사들이 그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합당한 거죠. 하나의 회사 안에서. 근데 이게 어떤 회사냐면은 한 국가를 넘어가지고 몇 개의 국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하나의 회사 안에서 뭐보다는 서로 거래하는 국영기업, 독립적인 국영기업에서 국영기업으로서 경영을 하는 회사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 곡물 거래 회사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라면은 서로 국가 회사끼리 거래를 하는 거니까 이 물가 변동을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고 이기적이거나 굉장히 좀 판단 미스에 해당하는 결정 같은 경우에는 안 할 확률이 높죠.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좀 무지막지한 시나리오까지 그렇게까지 고려 안 해도 돼.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사기업이잖아요. 예, 그냥 하나의 회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 그런 장치까지 만들어 놓는 게 그렇게까지 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말이 된다. 그런 얘네들은 뭐 이해가 된다. 그럴 만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많은 다양한 시장에 있어가지고의 그들의 정보의 접근 가능성,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요, 그들로 하여금 쉽게 그러한 위험 요소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그나마 조금 힌트가 나와요. 낙농업적인 기초재와 트레이드와 관련된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앞에서 줘야 되는데 여기서 줬어.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agricultural을 여기다가 맨 앞에다가 넣고 오히려 생략을 하면은 뒤에 걸 생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 좀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예. 아,
그쵸. 그러니까 기초 어휘를 가지고 결국에는 여기 뒤에 거 나왔으니까 된 거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는 예 이거 좀 논할 가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 독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음 영어 독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기초 어휘, 기초 문법 구문 지식을 도구로서 새로운 용어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쵸? 근데 그러면 기초 도구에 해당하는 어휘는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기초 어휘로서 존재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전문성이 그 기초 용어에 전문성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아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영어에서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기초 단어인데 그걸 전문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 그러한 경우에는 이게 시험용으로 말 그대로 우리가 사전이 옥스퍼드 생사전이 있고 아 학습자를 위한 사전이 따로 있다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학습자용의 버전에 좀 더 최적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쪼끔 더. 예. 쪼금 더 최적화가 돼야 돼요. 쪼금 더. 청소년들이 지금 푸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좀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쪼끔 너무 압축적이다. 짧은 시간에 읽고 이해하기에는 그러니까 수능을 출제할 때 좀 철저하게 이해 시나리오를 한번 써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딱 보고 어떻게 딱 이해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게 문제를 풀고 그냥 땡 치고 있는 게 아니라 답을 맞췄냐 안 맞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습의 의미까지 출제자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시험을 보는 동안에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수험생들은 학습 중인 거잖아요. 어찌 됐든 이거를 가지고 새로운 또 지식을 얻고 예. 뭐 어떻게 보면 양질의 그런 학습의 시간으로서 시험의 의미도 있는 거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 점에 있어 가지고 그 점에 있어 가지고 쪼끔 학생들이 그냥 정답 맞추고 안 맞 풀 뭐 맞추고 뭐 그 뭐라고 할까? 오류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아무래도 이슈다 보니까 너무 그거 생각하다가 놓친 것들이 쪼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거 아무래도 '절대 오류 나면 안 된다. 절대로 오류 나면 안 된다.' 그거가 거의 한 90%의 머리에 있다 보니까 최대한 그걸 안 만들려고 끝까지 뭔가 그래서 그 뭐라고 할 것 같아? 뭔가 이의 제기할 것 같아? 아니야 괜찮아?" 계속 그거만 생각하다 나온 것 같아. 진짜로. 거의 그것만 생각하다 나온 것 같아. 예. 그래서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그런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커모디티가 기초 재화라고 해서 정말 기본 단어를 그렇게까지 준비를 해야 되냐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까지 뭐 기초 단어를 디테일하게까지 신경 써서 외워야지 영어가 되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 음. 그리고 이제 features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feature delivery라고 이야기를 한 게 다예요. 음. feature delivery라고 이야기한 게 다고 이 문장 자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전형적인 어 어떻게 보면 언어 방식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건데 언어 방식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인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글을 가져온다라는 말이죠. 특정한 분야에서 글을 가져오는데 그때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것이고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이런 이질적인 그 괴리가 있는데 그 괴리에 대한 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전문적 텍스트를 수험생이 읽었을 때 좀 무리한 추론 시나리오가 되지 않도록 무리한 추론 시나리오가 되지 않도록 좀 확실히
마치 Dictionary for Advanced Learners 같은 것처럼 확실히 학습자용으로 텍스트를 만드는, 학습자용으로 텍스트를 다듬어내는 그 회의가 좀 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31번이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정답이 쉬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고 늘어지지 않아서 참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물고 늘어지고 있지만요.